아침에 출근하면 오리알부터 체크한다. 4마리의 오리들이 하루 평균 2-3개 정도, 많게는 4개를 낳을 때도 있다. 처음에는 오이들이 땅바닥에 그냥 알을 낳더니 얼마 전부터 둥지에 알을 낳기 시작했다. 미녀 오리 한 마리가 거친 숨을 내쉬며 둥지 안에서 알을 낳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닭이나 오리 등 조류들이 알을 낳는 건 본능이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낳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물들도 사람들처럼 알을 낳기 전과 낳는 중에 산란통을 겪게 된다. 우리는 닭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계란을 이러한 이유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한다. 이제 나머지 오리알 1개를 찾으러 다녀야 한다. 왜냐하면 3마리는 정해진 둥지 안에 알을 낳는 반면 1마리만 유일하게 땅바닥에 낳기 때문이다. 그나마 근처에 알을 낳아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조금 뒤 둥지에 다시 가봤더니 예상한 대로 오리알이 있다. 그것도 2개씩이나. 오리알 수거가 끝나면 거위 알을 보러 가야 한다. 지금은 오리도 마찬가지지만 거위들도 알 낳는 시기가 아니다. 철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청둥오리나 거위들은 봄철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게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거위들 중 한두 마리가 요즘 알을 낳고 있다. 대부분은 무정란이지만 간혹 유정란이 나오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잘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화기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유정란들이 열심히 굴러다니고 있다. 더없이 맑고 푸른 겨울하늘 아래 앵두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피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매일 보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농장에 온 형이 앵두를 비롯한 다른 고양이들이 모두 돼지가 되었다고 한다. 털이 많아진 건지 정말 살이 많이 찐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앵두는 그의 첫 번째 임무를 열심히 수행 중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그의 2번째 임무. 앵두의 첫 번째 임무는 집사에게 애교 부리는 것이고 2번째 임무도 애교 부리는 것이다. 앵두의 터질 것 같이 살찐 하얀색 배는 파란 하늘색과 너무 잘 어울린다. 카메라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는 모습에서 앵두의 프로 정신이 돋보인다. 살찐 고양이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촉감은 마치 털이 많은 쿠션을 두드리는 느낌이랄까. 앵두는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만큼 엉덩이를 만져주는 걸 아주 좋아한다. 앵두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 수 있다. 갑자기 들어오는 앵두의 필살기는 포도에게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만의 매력이다. 오늘은 영소들에게 솔잎이 섞인 나뭇잎을 간식으로 주었다. 나뭇잎을 원래 좋아하는 삐삐지만 솔잎을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다. 지금까지 먹었던 다른 나뭇잎보다도 솔잎을 먹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한번 솔잎을 먹어볼까 고민이 될 정도다. 그런데 토르는 배가 부른지 먹으러 오지 않고 있다. 솔잎 한 움큼을 주고서 토르에게 가보기로 한다. 하지만 토르는 먹는 것보다 삐삐를 더 좋아한다. 겨울을 맞이하는 다른 암탉들도 깃털에 윤기가 흐르고 살도 많이 쪘지만 수탉 왕초의 그것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이제 태어난 지 2년이 되어가는 왕초는 덩치도 굉장히 커졌고 풍성한 깃털에 성격까지 젠틀한 만점짜리 수탉이다. 맛있는 건 언제든지 암탉에게 양보할 만큼 식탐도 많지 않은데 뭘 먹고 저렇게 훤칠해졌을까. 그래서 그런지 왕초는 늘 암탉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나저나 앵두는 내가 촬영할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방해한다.
럭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계속 왕따를 당하고 제대로 밥도 못 먹는 럭키를 써니 가족이 있는 이곳 닭장에서 지내게 해볼 생각이다. 럭키의 갑작스런 입주에 다른 닭들은 모두 긴장해서 럭키 근처에서 사료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식사하던 럭키가 써니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럭키가 들어온 다른 암탉들은 점점 자리를 벗어난다. 평소 써니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제리는 용기를 내어 럭키를 물리친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되었다. 써니를 이기는 럭키, 럭키를 이기는 제리, 그리고 제리를 이기는 써니. 결국 제리가 있음으로 해서 럭키가 이곳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서 가장 약자인 백자매들만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꼴이다. 럭키는 갑자기 나타난 톰을 보고 긴장한다. 톰과 럭키 사이에 벌어진 공간만큼 그들은 아직까지 가족이 아닌 것이다. 제리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곳의 방장은 써니가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개똥도 쓸 때가 있다고 하더니 제리의 존재가 이렇게나 든든하게 느낀 것은 처음이다. 제리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럭키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곳에 오면 대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럭키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리가 자리를 비운 뒤에야 럭키는 다시 사료를 먹으러 간다. 요즘은 해가 많이 짧아져서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바깥 날씨는 어두워진다. 하지만 전등 빛 아래에서 닭들은 여유있게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각자 자기의 정해진 잠자리에 가서 잠을 청한다. 제리는 좌우측의 미녀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행운의 수탉이다. 미묘한 차이지만 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자는 모습에서 조광지철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병아리 한 마리도 자기만의 자리를 정해놓고 잠을 잔다. 더 이상 엄마 닭이 없어도 될 만큼 깃털이 풍성하게 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병아리 한 마리는 아직도 엄마 닭의 품속에서 자고 싶어한다. 하지만 써니는 매정하게도 병아리를 품어주지 않는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써니가 받아주지 않자 결국 병아리는 엄마 옆에서 잠을 청한다. 다 자란 자식은 더 이상 돌봐주지 않는다는 써니의 육아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인간들이 써니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같다.